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연이어 큰일을 치르고 이제 좀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30대 후반 싱글맘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이라는 과정이 그다지 좋을 수는 없겠지만 제 경우는 더욱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한 것 같아 꽤 오랜 시간 힘들어야 했네요. 거기에 저는 12살 한참 예민한 딸도 있어서 행여 딸에게 나쁜 영향이라도 미치지 않을까 마음을 졸여야 했어요. 사실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호르마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니면 저도 엄마도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그런 것인지 모녀 사이 치고는 그렇게 정답게 지내지 못했는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저는 그러지 못했어도 제 딸은 엄마인 저와 잘 지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혼하면서 딸애가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딸도 아는 건지 다행히 지금은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 일 중에는 살과 뼈를 깎는 아픈 시간도 있었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결혼 10주년을 앞두고 남편이랑 헤어졌어요. 사실 그전부터 헤어지고 싶었는데 워낙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남편 놈이 버티는 바람에 별로 기념하고 싶지 않은 10주년을 맞이할 뻔했었죠. 그래도 모든 남녀가 그렇겠지만 처음엔 이 남자가 아니면 죽을 것처럼 사랑했어요.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만난 첫사랑이었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오빠 같은 듬직함은 없었는데 대신 말을 너무 잘해서 인기가 많았죠. 생긴 것도 꼭 연예인처럼 보통 사람과 달랐는데 사람들 눈이 그렇잖아요. 남들 눈에 좋아 보이면 내 눈에도 좋아 보이는 거. 그래서 저도 남편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고백을 받았을 땐 세상 전부를 가진 듯 참 행복했는데 그런 남편과 전쟁 같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 저희 시어머니 얘기도 빠질 수 없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홀 시어머니이신데 잘난 아들이 유일한 당신의 자랑이셨어요. 그렇다고 그 아들이 능력이 대단히 좋은 건 아니었는데 얘 있잖니? 우리 아들이 내 인물을 닮아서 저렇게 귀공자처럼 생긴 거다. 이래서 사람이 유전자가 중요한 거야. 예은이 저거 인물 좋은 거 다 지 닮아서 그런 거다. 너도 내 아들 옆에 끼고 다니면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너는 참 남편 복도 많다. 저런 인물이 어디 흔하냐? 이렇게 당신 아들 잘생긴 거 하나 믿고 그렇게 자부심을 내비치고 사셨네요. 뭐 그때는 저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잘생긴 남편이 싫지 않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것도 참 길지 않더라고요. 왜 옛말에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라고 결국은 인물보다도 능력과 됨됨이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때였고 어쨌든 남편이기에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는데요. 제 전남편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잘생긴 외모와 말빨만 믿고 잊을만 하면 사고를 치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불륜으로 오해 사서 푸닥거리도 종종 했어요. 자기는 그저 호의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걸 상대가 오해를 했다나요? 그리고 곱상한 외모와는 달리 욱하는 성질은 또 있어서 걸핏하면 시비가 붙어 저를 경찰서에서 부르는 경우도 많았는데 사춘기 아들 키우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일하는 중 급하게 울리는 남편 전화가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야, 나 지금 경찰서인데 자기가 여기 좀 와서 합의 좀 해줘. 뭐? 경찰서? 합의? 자기 사고 쳤니? 사고는 무슨, 그냥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은 건데. 아씨, 나도 억울해. 이건 분명 쌍방인데. 아무튼 여기서 보호자 부르래. 보호자. 분명 부부는 서로의 보호자가 맞긴 하죠. 근데 그 순간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보통 학교에서 사고치고 보호자가 학교에 불려가잖아요. 저는 그때 딱 제가 사고친 아들, 문제 수습하는 보호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들어보니 저희 남편이 무리해서 끼어들기를 했고 사고가 날 뻔했기에 시비가 붙었는데 저희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먼저 욱해서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한 거고 남편은 저에게 더럽고 치사하니
빨리 합의해주고 끝내자고 하는데 다 큰 성인이 그것도 딸 자식 있는 아빠가 저런다는 게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물론 그거 합의해주고 집에 오는 내내 남편과 저는 대판 싸웠죠. 생각이 있어? 그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렇게 끼어들기를 해? 사고 안 나. 내가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괜히 저 쫄보 새끼가 오버한 거야. 그래놓고 얼마나 매너 없이 사람한테 쌍욕을 했는 줄 알아? 언어폭력은 뭐 폭력이 아닌가? 그럼 그냥 자기도 말로 싸우지. 자기는 매너가 참 좋아서 주먹을 쓰냐? 사람 열받게 하는 걸 어떡해. 그 입을 확 이 주먹으로 막아버리고 싶었지. 나 오늘 엄청 중요한 계약 때문에 이동하는 거였단 말이야. 저 새끼가 일 키우는 바람에 다른 회사에 계약 넘어갔어. 내가 그러니 승질이 안 나? 그래도 그렇지. 성질 난다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자기가 애니?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지금 기분 더러운 건 나야. 요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괜히 불난 집에 기름 붓지 마. 자기한테 화풀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어른스럽지 못한 남편의 말과 행동에 한숨이 나왔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당신 아들이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며 뭐 그런 놈이 다 있냐며 더 성하셨는데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데칼코마니가 따로 없었어요. 아니 뭐 그런 쌍놈의 자식이 다 있냐? 운전도 못하면서 차를 왜 끌어? 그래서 합의금은 얼마나 줬는데? 넌 그 돈을 순순하게 줬냐? 어머니, 제가 상대방 블랙박스 봤는데 예은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렇게 깜빡이도 없이 들어가면 운전 미숙한 사람은 100% 박을 사고였다고요. 그럼 그냥 죄송하다고 좋게 말하고 갔으면 될 걸 싸움까지 해서 그냥 달라는 대로 적당하게 주고 왔어요. 아유, 너는 누구 편이냐? 오늘 그 재수없는 놈 때문에 내 아들이 손해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경찰서까지 가고. 우리 아들 많이 놀랐지? 잘생긴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네. 저렇게 잘잘못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자기 아들만 감싸고 사니 정상적인 대화는 통하지 않았어요. 사실 결혼 전에는 저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남편 없이 키운 아들 애지중지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자기 특기 살려 영업일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 회사 저 회사 옮겨다니며 3개월도 버티지 못했고 그놈의 한방 한탕 타령은 또 얼마나 하든지 매주 로또를 10만 원도 넘게 샀어요. 한 주에 희망이라나 뭐라나 하면서요. 하지만 운도 지질이 없는지 그 정도 샀으면 10,000원짜리 하나 될 만도 한데 그런 운도 없는 게 제 남편이란 놈이었죠. 그리고요. 결국엔 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뭐? 회사를 그만뒀다고? 이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만뒀다고? 진정 좀 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랬어. 나만 죽어라 고개 귀 맞추고 계약했다는데 내 손에 떨어지는 건 얼마 안 되잖아. 그런데 회사는 하는 일도 없이 편하게 돈 벌고 세상에 그런 날강도가 어딨냐? 그래서 그냥 이참에 작더라도 내 가게 하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랬어. 가게? 가게는 뭐 아무나 해? 요즘 힘들어서 있는 가게들도 다 접는 편이야. 자기는 왜 그렇게 대책이 없어? 자기 처자식 있는 사람이야. 자기 처지 잊었어? 알아. 그래서 뭐라고 하다고 벌버둥 치는 거잖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애쓰는 거 자기 안 보여? 안 보여. 남들도 나도 다 힘들게 일해. 원래 돈 버는 일은 다 그런 거야. 근데 자기는 뭘 그렇게 쉬운 길만 찾아? 그렇게 돈 버는 게 쉬웠으면 다들 그렇게 살겠지. 그리고 나는 자기한테 뭐니? 어떻게 이런 큰일을 나한테 상의를 안 할 수가 있어? 상의를 뭐하러 하냐? 자기가 무슨 말 할지 뻔히 아는데. 그리고 내가 대책 없이 그런 것도 아니야. 나 벌써 가게 할 자리 다 보고 왔어. 자기 심야식당 드라마 알지? 나 그럼 마스터가 될 거야. 입소문하면 밤에만 잠깐 일하고 돈방석에 앉는 거라고. 내가 또 음식은 기깔나게 하잖아. 무슨 자신감인지. 아니, 저 인간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애와 자신감으로 아주 똘똘 뭉쳐서는 자기는 뭐든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남편이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쳐서 좋아 보인다고 했지만 제 눈엔 그저 무대뽀에 한심하게만 보였는데요.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말해 뭐하나 싶어 저는 더 이상 말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려도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는 걸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좋아, 가게를 하든 말아먹든 알아서 해. 대신 나는 한 푼도 거기에 보탤 생각 없으니까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마. 그리고 우리 사는 아파트도 건드릴 생각 하지도 말고. 각서 써. 수아나, 무슨 우리 사이에 각서까지 쓰라고 하냐. 이건 너무 정없다. 그리고 당장 계약하려면 장모님 도움 필요할 것 같은데. 야, 너 미쳤어? 자꾸 나 열받게 할래? 너는 왜 걸핏하면 우리 엄마 도움 받으려고 해? 우리 엄마가 뭐 너 아쉬울 때 손 벌리는 은행이야? 또 서방님한테 야, 너 하지. 자기는 하나만 꼭 그러더라. 그리고 내가 괜히 그래? 당장 현금 쥐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장모님밖에 없는 걸 어떡하냐고. 사표까지 쓴 마당에 하는 일 없이 놀아? 자기도 그건 싫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인간아, 왜 그러고 사냐? 그렇게 살면 안 쪽팔려? 쪽팔릴 게 뭐 있어. 사위도 자식이야. 자식이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게 쪽팔릴 일이냐? 그리고 내가 잘 되면 나는 뭐 가만히 있나? 당연히 우리 장모님 호강시켜드리지. 말이나 못하면. 그런데요, 누가 들으면 저희 엄마가 저런 사위라도 참 예뻐하는 줄 알 텐데요. 사실은 그 반대였어요. 진득하게 뭘 하는 꼴을 보지 못해 늘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는데 남편은 무슨 긍정 마인드인지 그것도 자기를 사랑해서 그러는 걸로 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남편이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폭풍 잔소리 끝에 마지못해 돈을 빌려주시곤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남편과 달리 그럴 때면 저희 시어머니가 불만이 많았어요. 니네 엄마는 이왕 빌려주시는 거 좋게 주시면 될걸 꼭 그렇게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시더라.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 아들 도와주는 게 결국은 자기 딸 도와주는 건데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속상해 죽겠어. 어머니, 저희 엄마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사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이든 진득하게 하질 못하는데 그걸 도와줘야 하는 속은 뭐 편하겠어요? 문제는 얘은 아빠죠. 아니, 너는 왜 그렇게 말을 서운하게 하냐? 내 아들이 뭐가 문제야? 지도 지 식구들이랑 잘 살려고 그러는 건데. 너도 그래. 네 엄마가 그러면 네가 나서서 뭐라고 좀 해야지. 제가 왜요? 저도 저희 엄마지만 예은 아빠 그럴 때마다 창피해요. 항상 그렇지만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늘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자기 아들밖에 모른다고 하지만 어떻게 제 앞에서 저희 엄마 험담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저야말로 짜증나고 화가 나서 시어머니 하시는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를 했는데 그럼 이기지도 못하시면서 당신 기분만 나빠서 돌아가시는 시어머니셨어요.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몇 날 며칠을 삐치셔서 연락 한 통가 없으신데 솔직히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남편은 제가 방방 뛰자 저희 엄마한테 손을 내밀지 못하고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가게를 얻어서 내부 공사까지 마쳤는데요. 자기 돈은 어디서 났어? 설마 무슨 사채 같은 거 쓴 거 아니지? 에이, 사람을 뭘로 보고. 아는 사장님한테 투자받았어. 그래도 이 오빠가 사회생활은 좀 잘하잖아. 평소에 내 옆 사업수단을 좋게 본 사장님이 들어보더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도와주셨지. 어때? 네 남편 짱이지? 솔직히 불안하긴 했지만 검은 돈에 손을 댄 게 아니라면 일단은 안심이었어요. 그리고 가게 일한다고 나름 레시피 연구도 하고 매일 출근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했는데요. 그렇게 2달이 넘어갔을까 남편이 가게에 나가지 않았어요.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하루 쉬려고 그러나 하고 생각했는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자 제 마음은 또 불안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왜 출근하지 않는지 물었죠. 그런데 이 인간이 하는 말이 더 수상하더라고요. 그게 작은 문제가 있어. 나도 가게 나가고 싶지. 요 며칠 집에만 있으려고 하니 좀 있으셔 죽겠다. 그런데 어떡해. 지금 가서 문 열면 큰일 나는데. 큰일이 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좀 말해. 신경 쓰지 마. 자기 내 가게 일에 신경 안 쓴다며. 내가 다 알아서 해. 남편은 분명 저에게 뭘 숨기듯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그때였죠. 주머니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졌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걸 재빨리 주워들었는데요. 세상에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를 당한 거였어요. 야, 너 제정신이야? 애한테 술 팔았니? 아이씨, 내가 걔들이 미성년자인 줄 어떻게 알아.
나는 피해자라고. 나도 억울해. 에이씨, 민짜 새끼들. 잡히 비견하면 가만 안 둬. 그럼 영업 정지 동안 가게 월세는 어떡할 거야?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지. 내가 알아서 해. 여태 관심 없더니 자기는 괜히 그런다. 제가 괜히 그러겠어요? 저러다 또 궁지에 몰리면 저나 저희 집에 아쉬운 소리 할까 겁이 나서 그러는 거죠. 하지만 남편 놈은 말과는 달리 속이 편해 보였는데 그것도 다 믿는 구석이 있던 거였어요.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날이 오고 말았죠. 안용진 새끼가 어떤 새끼야? 감히 내 마누라를 꼬셔? 그날은 모처럼 아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제가 회사에 휴가를 낸 날이었어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애 아빠라고 아이 학교 쉴 때 모처럼 놀이동산이라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주차장이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안용진? 엄마, 안용진 우리 아빠 이름이잖아. 저는 딸의 말에 불안한 예감이 엄습해왔어요. 그리고 내내 태평해 보였던 남편의 얼굴도 새하얗게 변했는데 얼어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예감은 확신으로 변하더군요. 결국 그날은 저희 가족 동네에서 개망신을 당하는 날이 되었어요. 네가 안용진이야? 네가 내 마누라 꼬셔서 돈 해달라고 했다며. 내 돈 3억 당장 내놔. 네 가게 보니까 영업정지 당했더라. 장사도 지푸랄 줄도 모르는 게 너 좋은 말 할 때 이번 주 안으로 내 돈 당장 입금해. 안 그러면 너는 이제 네 식구 못 보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 형님, 오해십니다. 저는 그냥 투자받은 거예요. 꼬시다뇨. 보시다시피 저도 처자식이 있는 놈입니다. 저도 억울하게 영업정지 당한 건데 다시 영업하면 그때 천천히 갚을게요. 차용증 쓰라고 하면 쓸게요. 차용증 같은 소리 안 해. 난 너 같은 새끼들 안 믿어. 그러니까 대가리 굴리지 말고 당장 내 돈 갚아라. 너 내 마누라한테 내 얘기 못 들었냐? 나 무서울 거 없는 놈이야. 이 년놈들 쌍으로 인생 종치게 할 수 있는 놈이라고 내가. 알겠습니다. 돈 구해서 드릴게요. 그런데 진짜 댁 마누라 꼬신 적은 없습니다. 저도 눈이 있어요. 믿기시나요? 결국 돈을 투자받았다는 게 나이 많은 여자 꼬셔서 돈을 받은 거였어요. 이 정도면 수완이 좋다고 해야 하는 건지 능력이 좋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무튼 놀이동산이고 뭐고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랑 남편은 그렇다 치는데 딸애가 걱정이었던 저는 심각하게 이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은 당장 3억을 구할 게 막막했는지 이번에도 저희 엄마 도움을 받고 싶어 했어요. 자기야, 제발 자기도 봤잖아. 그 우악스러운 놈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냐? 어떡하긴 어떡해. 자기가 친 사고니까 자기가 해결해야지. 난 절대 그런 일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엄마가 무슨 죄가 있냐? 진짜 치사하다. 니네 엄마라고 지금 성긋냐? 자기야, 그러지 말고 나 좀 살려줘. 나 무서워. 남편은 그 남자가 정말 무섭긴 했는지 몇 날 며칠을 저를 졸랐어요. 하지만 3억이 누구 집 반려견 이름도 아니고 저는 절대 싫다고 거절했는데요. 그러자 이놈이 무슨 마음으로 지네 엄마한테 말을 했는지 하필이면 야근해서 죽을 것 같은 그날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셨어요. 야, 나 너한테 할 말 있다. 척하면 척이라고 저는 등장부터 시어머님이 무슨 용건으로 오신 건지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남편을 쏘아봤는데요.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무슨 용건으로 오셨는지 저 대충 알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하고요. 어머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저희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해요. 뭐야? 너는 네 남편이 그런 협박을 받고 있는데 어쩐 남일처럼 말할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 차라고 할 수 있어? 처면 남편 같지도 않은 게 치는 사고를 다 같이 감당해야 해요? 어머니도 어머니 아들이 친 사고 못 막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 엄마가 낳지도 않는 남의 아들이 친 사고를 막아야 해요? 왜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사위도 자식이다. 그리고 나도 능력 있으면 당장 내줬지. 근데 네 엄마는 그럴 능력이 있잖아. 내가 지금 생판 남한테 도와달라고 하니? 차라리 생판 남이라고 생각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솔직하게 그런 일까지 겪고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예은이 생각해서 참는 거라고요. 아빠 없이 자라는 서러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아니까요.
겨우겨우 참고 있는 거라고요. 어머님도 아시죠? 저 사람 능력 없고 한심한 거. 저 인간 자기 아쉬울 때만 저희 엄마 찾지 평소엔 찾지도 않아요. 제가 친정 가서 밥이라도 먹고 오자고 하면 귀찮다고 하는 인간이라고요. 야, 내가 언제? 언제? 어버이날 우리 엄마 생신 자기 뭐 챙긴 적 있어? 예, 그야 사람이 바쁘면 깜빡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오니? 지금 사람이 돈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인데. 어머님도 그래요. 그렇게 저희 친정 도움 받고 싶어 하시면서 명절에 제가 친정 간다고 하면 눈에 쌍심지 켜시잖아요. 여자가 시집 오면 명절은 시댁에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 제발 하나만 하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진짜 염치가 없어. 저는 한번 쏟아내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자 순간 눈이 번쩍했는데 글쎄 남편 새끼가 제 말을 듣고 화가 났는지 제 얼굴에 손찌검을 했더라고요. 지금 네가 날 쳤냐? 왜? 너무 맞는 말만 하니까 듣기가 거북해? 야, 최수환, 너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뭐하냐?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참는데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건 내가 못 참지. 그깟 돈이 그렇게 아까워? 막말로 네 돈도 아니잖아. 그냥 한번 얘기만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 싫어. 나도 엄마한테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지. 맨날 아쉬울 때 돈 얘기하는 거 진짜 창피하고 엄마한테 미안해서 싫어. 내가 뭐 니야 좋아 죽겠어서 여태 같이 산 줄 알아? 다 예은이랑 엄마 때문에 참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나를 쳐? 됐어.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나도 너랑 이혼하고 맘 편하게 살란다. 나가. 네 엄마 모시고 당장 나가.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맞고 이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초인적인 힘이 나는 건지 딸아이가 무서워 벌벌 떠는 모습을 보자 저는 남편 놈이랑 그런 남편 엄마라는 작자를 힘으로 밀어서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혼 준비할 거니까 네 집은 네가 알아서 보내겠다고 하고 현관 보조키까지 잠궈버렸는데 남편 놈이 그자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미안하다고 소리치더군요. 시어머니도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말을 보탰는데 옆집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며 나왔는지 복도가 시끌벅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러자 남편은 밖에 나가 전화를 연신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무음으로 해놓고 무시해버렸는데 나중에 부재중 전화를 보니 거의 100통 가까이 왔더군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것 같았는지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은 거의 뭐 반성문 같은 거였어요. 때린 건 실수다, 미안하다, 이혼만은 하지 말자, 돈은 몸을 팔든 막노동을 하든 알아서 해결하겠다 등등. 아니 사람이 참 나쁘지 않나요? 애당초 자기가 알아서 해결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진 커지진 않았을 텐데 사람 잔뜩 열받게 하고 질리게 하고 야서야 알아서 하겠다니. 저는 그런 남편놈을 더는 봐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요. 남편과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듯 밀어내고 제가 너무 참고 산 세월이 억울해 좀 울었거든요. 그러자 딸애가 엄마 울지 마. 나는 아빠 없어도 돼. 엄마랑 둘이 살아도 돼. 하는데 더는 그런 인간을 아빠라고 제 딸 옆에 두고 싶지 않더군요. 좋은 남편은 아니더라도 좋은 아빠는 돼주길 바랬는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이혼 쪽으로 굳히고 그 후 이사 준비와 더불어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일을 봐서 친정 엄마와 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는데요. 한 사람을 끊어내버리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어요. 그게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9년이 넘었을 때였는데 하필 그때가 회사에서 사활을 걸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일 하랴 이사갈 곳을 찾는 것, 거기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상담을 받는 일까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예민해졌는데 모처럼 친정엄마가 제 생각이 났다며 전화를 하셨더군요. 물론 처음엔 반가웠죠. 그런데 전화를 받고 몇 마디 주고받는데 마음과 다르게 친정엄마와 싸우고 말았어요. 수아나, 어째 너는 도통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오냐? 그렇게 사는 게 바빠? 엄마랑 동생 얼굴 까먹을 만큼? 이번 주에 네 동생 생일 있는 거 알지? 어째 너는 언니가 돼서 동생을 한번 안 챙기니? 이래서 딸 자식 시집 보내면 남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는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괜히 그래? 먹고 살려고 하니까 바빠서 그렇잖아. 내가 남이라고?
엄마는 수정이만 딸이야? 얘가 왜 이렇게 예민해? 엄마가 그냥 서운해서 하는 소리잖아. 엄마는 항상 그러더라.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야, 요즘 안 힘든 사람 어딨어. 나도 힘들다. 넌 같이 사는 남편이라도 있지. 맞다. 네 남편 요즘 괜찮니? 요즘 도와달라는 연락도 없으니까 어째 내가 더 불안해. 그 사람은 뭐 맨날 사고만 쳐? 엄만 도대체 우릴 뭘로 보는 거야? 순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남편이 또 사고를 쳤고 그래서 이번엔 진짜 이혼할 생각이라고 말하면 됐을 건데 저는 언제처럼 엄마에게 예민하게 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자기가 이번 건 말 실수한 거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는데 잘못한 건 저잖아요. 그런데 솔직하지 못하면서 엄마한테 화만 나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모두가 다 알면서 방관한 부모가 언제까지고 내 옆을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저는 엄마에게 언젠가는 제 마음을 모두 털어놓을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나 빨리 엄마와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죠. 언니 어떡해?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뭐 왜 그러는데? 저는 밤늦게 딸애를 재우는데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는 동생 전화에 불현듯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더 뭐라고 했는데 핸드폰 너머로 들리던 동생이 믿지 못할 말은 저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말았어요. 엄마가 죽었어. 언니, 우리 어떡해? 언니. 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동생을 발견하고 곧장 엄마를 확인하러 갔는데 엄마는 발견 당시 이미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뒤였다고 경찰이 설명했죠. 그날이 엄마와 제가 통화하고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믿기지 않더군요.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저희 자매한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거짓말 같아요. 그리고 밀려오는 죄책감. 저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해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치렀을지 모를 엄마의 장례식엔 남편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마당인데도 같이 산 세월이 있어 그런가 남편은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자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장모님이 왜? 나 이제 어떡해? 나 진짜 엄마한테 효도도 못했는데 우리 엄마가 저렇게 가면 나는 어떡해? 나 마지막에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그게 마지막 전화였다고. 나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 진정해 자기야. 자기도 몰랐잖아. 뺑소니범이 나쁜 거지. 자기가 왜 나빠? 내가 다 못나서 그래. 나 때문이야. 자기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처제는 어딨어? 처제도 지금 말이 아니지.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가 우리 장모님한테 그랬대? 내가 그 새끼 잡으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자기는 일단 밥 좀 먹고 눈 좀 붙이자. 얼굴이 이게 뭐야 속상하게. 예은이는 엄마가 보고 계셔.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 심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은 남편을 보니 그 와중에 마음이 놓였어요. 남편이 그 말이 위안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저와 제 동생이 대신 자기가 잠도 자지 않으며 조문객 맞이하는 것부터 시작해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는 내내 사위 노릇, 아니 아들 노릇을 하는데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하겠다고 그렇게 일을 바득바득 깔아놓고 정작 너무 힘들 때는 남편이라고 저놈을 의지하고 있으니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간사하더군요. 그렇게 제 마음에도 변화가 오는 듯 싶었어요. 하지만 곧 저도 제정신을 차렸는데 그건 과해도 너무 과했던 시어머니의 등장부터 시작이었어요. 아유 어째? 우리 사돈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 예은 엄마야 너 괜찮니? 사돈처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글쎄. 아이고 사돈.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폭풍 오열을 시작했어요. 빈소 바닥을 굴러가며 오열하시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희 엄마 친언니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그리고 저와 제 동생에게 이젠 자기가 저희 엄마 대신하겠다며 저희 자매를 품에 끌어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원래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신 분도 아니고 너무 오버하니까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는데 실컷 맹연기 펼치던 시무는
조문객이 거의 다 빠질 때를 기다렸다가 저에게 슬쩍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은 엄마야, 비통한 일이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래도 네 엄마가 좋은 사람이긴 했나 보다. 조문객이 많이 든 거 보니 호상이야, 호상. 호상이라고요? 왜 또 눈에 힘을 주고 그러냐? 난 나쁜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나 따니는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그리고 네 동생이랑 유산 정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니? 네? 유산 정리요? 이제 순서상 정리해야지. 아, 맞다. 사망보험금은 얼마 정도 나오려나? 사돈 처녀가 시집을 가지 않아서 혹시 수익자가 네 동생은 아니지? 어머니! 깜짝이야. 네 동생 듣겠다. 너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부모 있을 때야 형제고 자매지. 부모 없으면 남편이랑 시부모가 가족이야. 네가 그래도 장녀인데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사망보험금 나오면 바로 내 계좌에 입금해라. 네가 나 줘버렸다고 하면 네 동생이 어쩔 거야? 그거였어요? 여기 오신 목적이? 아니 뭐 겸사겸사지.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지금 딱 타이밍이 좋아. 내가 용한데 가서 점을 봤는데 올 하반기에 우리 용진한테 대운이 들어온단다. 그래서 그런지 내 친구가 이번에 투자 사업을 하는데 벌써 수익이 10배나 났대. 이번에 특별히 두 자리가 나서 나랑 용진이가 해보려고. 대운이요? 투자 사업이요? 너도 삐딱하게 보지 말고 결국 잘 되면 너도 좋잖니. 떵떵거리고 살면서 우리 예언이도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잖아. 그 뭐냐, 유학도 보내고 그리고 니들 둘째 안 가져? 너도 다니는 회사 때려치우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 자기야, 내가 다 알아봤는데 이번 건 진짜 확실해. 돈만 있으면 무조건 버는 사업이야. 원래 진짜 부자는 자기가 직접 일 안 하는 거 알지? 돈이 돈을 부르고 그 돈이 또 돈을 부르는 거지. 우리 부자 되는 건 일도 아니야. 부자 같은 소리 하네. 그렇게 말아먹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렇게 편하게 돈 벌 것 같음 다 그거 하지. 아니, 나부터 소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거 다 벌고 싶지. 왜 남한테 같이 하자고 그래, 아깝게. 이번엔 또 무슨 사기를 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꿈 깨. 내가 그 돈을 당신들 줄 것 같아? 그런 더러운 꿍꿍이로 여기로 온 거였어? 당장 나가. 내 동생 알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예은 엄마야,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맞니? 자기야, 이번 건 진짜 확실해. 처제도 처제 살 길 찾고 우리도 우리 살 길 찾아야지. 장모님도 세상에 안 계신 마당에 나랑 진짜 이혼할 거야? 솔직히 잠깐 흔들리긴 했는데 이젠 아주 명확해. 어떻게 여기서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두 사람이 우리 엄마 보험금 한 번이라도 내준 적 있어? 나도 우리 엄마 보험금 내준 적 없어. 나도 권리 없다고. 그런데 생판 남인 당신들한테 주라고? 진짜 양심 없다. 천벌받아. 그렇게 사업이 하고 싶으면 어머님 지금 사시는 집을 내놓으세요. 그 전세 보증금 넣고 10배 만드시면 되겠네요. 뭐야? 그리고 네가 자식인데 그것도 장녀인데 왜 권리가 없어? 네가 권리 있으면 우리도 권리 있는 거야. 그랬지 말고 내 통장에 입금해. 알겠어? 나는 당장 내 친구한테 말해서 두 자리 우리 주라고 할 테니까. 종잣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으니까. 보험금 말고도 뭐 더 있으면 무조건 투자해. 알겠어? 일단은 내 친구가 원하는 만큼 돈을 대신 빌려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땡겨놓으마. 저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사람을 보고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엄마 영정 사진이 저렇게 걸려있는데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순간 저것들을 제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도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번은 생각해 볼게요. 내일은 엄마 발인이라 저도 동생도 좀 쉬어야겠어요. 당신도 오늘은 예은이 좀 챙겨. 내일 다시 얘기해. 그래. 이제 네가 말이 좀 통하는 것 같구나. 네가 잘 살아야 하늘에 있는 사돈도 걱정이 없지. 잘 생각했다. 용진아, 우린 집에 가서 편하게 자자. 그래도 난 여기서 자고 내일 발인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자기, 나 없어도 되겠어? 나도 눈 좀 붙여야지. 이틀 내내 잠을 못 잤더니 힘들어. 자기도 어머님이랑 가서 자고 내일 일찍 와. 알겠어. 예은이도 걱정이니까 그럴게. 아니다. 예은이 데리고 올까? 그래도 외할머니 마지막 가는 날인데. 그래, 우리 딸 데려와. 알겠어. 그럼 눈 좀 붙여.
내가 내일 다시 올게.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내가 호강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유, 누구 아들인지 엄청 듬직하네. 나는 좋겠다. 내 아들 같은 남편이 있어서. 좋기는 개뿔. 저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을 한시라도 빨리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 쫓아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바보가 아닌 이상 그 투자 사업이라는 게 사기임이 분명했기에 이왕 정신 나간 거 더 정신을 빼고 싶었죠. 그래서 발의를 마치고 저는 다시 이혼 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그러면서 돈방석에 앉을 생각에 정신이 나간 남편과 시어머니를 계속 부추겼는데요. 아무래도 보험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 같다고 일부러 말을 흘리며 두 사람을 더더욱 욕심내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제 예상대로 두 사람은 그 사기꾼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다며 돈을 마구잡이로 빌렸고, 이웃과 거기서 돈을 갚으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보험금 얘기를 꺼내더군요. 예은 엄마야, 보험금 아직 안 들어왔니?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보험금이요? 그거 벌써 제 동생 통장에 들어갔을 거예요. 알고 보니 수익자가 제가 아니라 제 동생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유산도 동생이 혼자이다 보니 전부 동생 앞으로 해주셔서 제가 챙길 건 하나도 없었어요. 뭐야? 그게 말이 돼? 아니, 자식이 둘인데 어떻게 네 동생한테만 그럴 수 있어? 니네 엄마 정말 웃긴다. 그렇죠? 근데 어쩌겠어요. 아파트도 결혼할 때 미리 받았고 어머니 아들이 사고 칠 때마다 저희 엄마가 돈으로 메꿔주신 게 한두 푼이 아닌데 저도 억울하지만 달리 할 말이 없죠. 이미 인감 찍어줘서 지금은 전부 동생 앞으로 다 넘어갔을 거예요. 자기야, 인감을 찍어줬다고? 아니, 왜 그런 걸 나랑 상의도 없이 그랬어? 상의? 자기도 나랑 상의 안 하고 다 처리했잖아. 그래놓고 나는 상의했어야 한 거야? 나는 내 동생이 전부 가는 거 불만 없어.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우린 어쩌라고? 너 믿고 투자금 땡긴 우리는 어쩌라고? 자기야, 지금 아무렇지 않게 말할 때가 아니야. 엄마랑 나까지 지금 빌린 돈만 10억 가까이 된다고? 어머, 10억? 세상에나,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 큰일 났네. 뭐야? 너 일부러 그랬지? 얘 태도 보니까 우리 물먹이라고 일부러 그랬네. 힘망할 년. 너 이 아파트라도 팔아. 이거 팔면 그래도 얼추 나오잖아. 어쩌죠? 저 이미 아파트도 팔았어요. 잘 됐네. 자기도 짐 싸서 어머님 댁으로 가. 그리고 조만간 어머님 집으로 이혼 소장 갈 거니까 거기에 사인만 해서 다시 보내주고. 지금 나랑 장난해? 이 집을 누구 마음대로 팔아? 이혼을 하자고? 그럼 이 집의 절반은 내 몫인데 왜 네 맘대로 팔고 지랄이야? 네 몫? 웃기고 자빠졌네. 결혼 생활 10년 가까이 네가 한 일이 얼마나 되니? 거의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그렇다고 육아를 도와줬어? 집안일을 도왔어. 쥐뿔 한 것도 없으면서 넘벌꼴 넘봐.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처지가 되니? 걸핏하면 사고 쳐서 경찰서 불려가고 합의금 물게 하고 나한테 위자료 줄 생각이나 해. 난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거니까. 아, 그리고 내 탓할까봐 말해두는데 잘 생각해봐. 난 보험금 든다고 한 적 없다. 한번 생각해본다고 했지. 그러니 생사람은 잡지 않았으면 좋겠네. 야! 희년, 이 못된 년?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지?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돈 더 빌리게 하려고 한 거잖아. 너 아파트 판도 내놔. 당장 내놔. 우리 그 돈 해결 못하면 큰일 나. 제가 왜요? 그렇게 자기 처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저 사람이 저 모양인 건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아들 잘못 키우셔서 이 모양 이 꼴이신 거라고요. 이 사람이 거지도 아니고 왜 그렇게 살아요? 쪽팔린 줄 아세요? 야, 알겠으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돈만 좀 나누자. 나 진짜 한 번도 없어. 나 예은이 아빠잖아. 네가 나 아파트 판 돈의 절반만 주면 순순하게 이혼해줄게. 그럼 피차 윈윈 아닌가? 윈윈 같은 소리 하네. 널 만나서 결혼한 순간 내 인생은 나락이었어. 그리고 그 입에 예은이 팔지 마. 예은이가 그러더라. 아빠 싫다고. 아빠랑 같이 안 살아도 된대. 세상에 얼마나 한심하면 자식한테까지 버림을 받냐?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니까. 경찰? 그래, 불러.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이지. 너 돈 내놓지 않으면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날 혈투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모자가 한편이 되어 저는 몸싸움을 했어요. 저는 거의 방어만 했는데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다행히 경찰들이 빨리 출동을 해서 싸움은 길지 않았는데 경찰 신고와 병원 진단서까지 소중한 증거가 되어 저의 이혼을 도와준 셈이 되었네요. 남편놈은 저랑 어떡하든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었는지 소송은 전적으로 저에게 유리하게 흘렀고 재산 분할은 해야 했지만 결혼 생활 중 재산 형성에 전혀 도움이 없는 바 인정받을 게 없었어요. 거기에 저에게 줘야 할 위자료가 더 많았으니 다행히 아파트와 제가 번 돈은 일절 남편놈과 나누지 않아도 됐는데 남편놈은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제게 줘야 하는 돈이 달에 300만 원이 넘었죠. 당연히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걸 전 모르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제가 당한 걸 복수하고 싶었어요. 거기에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저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더니 증거 불충분으로 되지도 않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결혼한 지 횟수로 10년 차가 되고서야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과 완전히 남이 될 수 있었어요. 이혼 뒤 이젠 가족도 아닌 그 사람들은 자기 좀 살려달라며 애걸복걸했지만 저는 더 도와줄 이유가 없었죠. 그때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은 살던 아파트를 팔고 친정집에 들어와 딸애와 동생 이렇게 셋이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며칠은 거의 울면서 지냈는데 엄마의 손때가 묻은 이곳을 영영 떠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쓰시던 안방을 정리하다 일기장을 발견했는데요. 그 일기장엔 저와 제 동생에 대한 엄마의 한결같은 사랑과 걱정이 한가득 녹아져 있었어요. 말로는 어쩐지 쑥스러워서 잘 표현하지 못했던 엄마의 진짜 마음이 거기에 전부 쓰여 있었죠. 오늘 모처럼 수환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듣고 너무 반가웠는데 마음과 달리 툴툴거리는 말이 나가서 수환이가 화를 냈다. 나는 왜 고치려고 해도 자꾸만 이러는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아직 먼 것 같다. 요즘은 안서방이 사고를 치지 않는지 잠잠한데 부디 우리 큰딸이 마음고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이번에 집에 오면 맛있는 거라도 잔뜩 해먹어야겠다. 우리 둘째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천사인데 어째 시집을 안 가는지 걱정이다. 오늘은 선이라도 보라고 했다가 둘째 딸이랑 한바탕 했다. 혹 내가 혼자 남을까 걱정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짜증을 냈다. 난 정말 빵점짜리 엄마다. 저와 동생은 엄마의 일기장을 보고 알았어요. 엄마 당신은 자기를 항상 부족한 엄마라고 자책했지만 사실은 늘 저희를 걱정하고 사랑한 100점짜리 엄마라는 걸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랐기에 이렇게 우리가 무탈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런 엄마가 우리 곁에 없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아마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 엄마이기에 저희 딸에게 저희 엄마 같은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도 동생이 많이 도와줘서 딸아이도 아빠의 빈자리 따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모랑 사이가 어찌나 좋은지 제가 바쁠 때면 둘이 나가서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들어와 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괜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혼 후 남편놈과 시어머니에 대한 소식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뭐 알려면 알 수는 있는데 굳이 엮이고 싶지 않아서 관심을 끄고 살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남편놈과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는 앞으로도 자기들이 살아온 거지 같은 방식으로 남은 날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받을 것까지 포기하면서 산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이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관심을 끄고 있을 뿐 저도 끝까지 받을 건 받을 생각입니다. 자그마치 10년인데 저도 똑같이 갚아줘야죠. 제가 좀 치사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아직은 마음이 그렇게 너그럽지는 못한가 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엄마가 더는 저와 제 동생을 걱정하지 않도록 둘이 똘똘 뭉쳐서 이 세상 잘 살고 싶은데요. 언젠가 제 동생이 진짜 좋은 인연을 만나 시집을 가게 된다면 제가 엄마 대신 그 역할을 잘해주고 싶어요. 제 동생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거든요. 유산 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난 엄마였는데 제 동생이 언니가 조카도 있고 고생이 많다며 저에게 대부분의 유산을 넘기려 했던 아이였어요.
물론 받지 않았죠. 자매가 똑같이 그냥 이름만 올렸을 뿐. 저희는 아직 그게 저희 것이 아닌 엄마 거 같거든요. 어쩌면 그 유산들은 동생이 시집을 가기 전까진 그냥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전 이미 엄마에게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들만 가득한 인생이 되시게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늘 편안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